네, 안녕하세요. 긴급 대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평가 수능과 관련해서 질책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적이라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소리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고민과 속내, 이에 따른 파장과 대책을 교육 전문가이자 국회 교육위 소속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강민정 의원님을 모시고 시급하게 대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진짜 이 지금 사안으로 인터뷰랑 방송이랑 이런 섭외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죠? 네, 많이 들어오고 또 어제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계속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막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고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수습이 아니 본인들이 수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죠. 제가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뭘 주장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서 오늘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경과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경과의 문제점, 그러니까 발언들의 문제점 좀 뒤에 하고요. 지금 현장 상황은 아수라장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 모두 지금 대혼란에 빠졌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뉴스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맞는 소리를 갑자기 하지? 근데 수능 얘기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지 했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부터 폭탄처럼 이게 발화가 되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그 발언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이 아니라 폭탄을 던지셨다. 네. 위험하다 딱 생각하셨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능날 비행기도 안 띄우는 나라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입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뭐가 있냐면 이 수능과 입시와 관련된 문제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수능의 출제 방향이나 출제 형식이나 뭐 과목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변화를 주려면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쨌든 입시를 중심으로 전략이 짜여지고 생활이 집중되니까 그 3년 전에 4년 전에 반드시 사전에 예고해라. 그래야지 이 방침에 기초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능이나 입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을 세우고 간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4년 전에 사전 예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항도 있냐면 만일의 경우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면 4년 전에 할 때도 예고할 때도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불쑥 바꿔 이렇게 해서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공청회를 하고 그 관계자들, 전문가들, 관계자들의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법으로 고등교육법 34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수능과 입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예민하게 함부로 이걸 쉽게 바꾸지 못하게 신중하게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이런 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4년 뒤에 수능 얘기가 아니라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는데 5달 전에 이번 수능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쭉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뭐 비문학 국어 문제 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막 출제지에 관련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진짜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는 거죠. 그럼 요때 비문학
국어 수능 준비하다가 공부를 했을 문학도 거 아니에요. 하고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라는 뭐 과목으로 지금은 있던데 이런 걸 다 공부했던 애는 그러면 이제 비문학은 안 비문학 해도 이제 되네? 날려? 네. 그 여태 공부한 건 다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딱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과목 융합형 문제 또 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수능이란 게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해서 이름이 수능인데 요새 얼마나 그 디지털 이게 챗 GPT가 나오고 이런 디지털 사회로 확 바뀌고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르라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융합적인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건 이건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완전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전에 전년도 그 재작년 이런 수능을 다 풀어보고 네네. 그 유형에 대해서 자기가 적응하고 또 올해 연습하고. 수능을 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문학 난리라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수험 뭐랄까 계획 전체를 다 바꿔야 되겠지. 근데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국어 문제를 꼭 집어서 대통령이 그런 출제에 관련된 세부 지침까지 내렸는데 야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바뀌지? 과탐이랑 사탐은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식의 막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당 코앞에 이제 수능이 이제 지금은 보통 한 150일이면 지금부터 카운트 다운을 하잖아요. D 마이너스 며칠을 막 이렇게 카운트 시작을 100일치 먹어야 되고. 그런 이 타임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수험생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멘붕이죠. 진짜 막 재수가 수능을 접고 거리로 나와야 되는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뿐 아니라 막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전에 지금 하나 짚어야 되는 게 뭐 6월 모의고사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국장이 잘리고 지금 평가원장은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해가지고 수험생들은 무슨 소리냐 6월 모의고사 너무 평이했는데 뭐 너무 쉬운 것도 아니었고 너무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잘리냐면서 다 혼란에 왔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이런 사례는 수능에서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많았죠. 예를 들어 바이든은 날리면 그다음에 69시간제 뭐 다 이런 거 하면 나는 잘못 말한 게 아닌데 무슨 대변인이 잘못 말했다든가 무슨 노동부 장관이 잘못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수습해야 될 일을 장관이나 신고 담당자한테 다 떠넘기고 MBC가 잘못했다든가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왔던 패턴하고 저는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 문제도 지금 내가 말한 진위를 왜곡했다든가 장관이 잘못 전달했다 했더니 이 장관은 또 그 담당 국장이 잘못했다 그러고 평가원장이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게 지금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대통령이 어제 말하고 그 다음날 국장은 잘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보여지는 모습 아니에요? 그냥 독재도 아니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사실 이렇게 아니 어제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자른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가도 안 나왔는데 6월 모의평가의 그 성적표는 6월 28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자료도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다고 바로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서 과잉충성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과잉충성 정도가 아니지.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막 머리를 막 복잡하게 쓰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대통령이 할 말을 또 잘했다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어쨌든 뭐 비문학이니 비문학 국어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올 수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아주 큰 틀에서 이 입시에 대해서 방향을 네. 뭐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 넘어선 언급을 한 거는 정말 잘못한 거고 이 타이밍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장관이나 지금 이게 패러디가 나왔잖아요. 조국 입시 비리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나는 교육부 장관이라 전문가지만 대통령한테 교육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네. 보면 사실은 진짜 이거는 사실 저는 역사책에 그런 진짜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의 말 같아서 이조 장관이 진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한테 배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이. 네. 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에요?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거 나눠야지 돼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나눈 지 40년 됐는데 그것도 모르는 교육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육부 장관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육부 장관은 자기 스스로 교육부 장관 자격 없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이런 상황인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패러디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그러면 지금 이게 논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하여튼 이조가 지금 아주 싸바싸바 하려고 윤석열 실드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더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박대출 의원이 한 말은 뭐라고 했나요? 박대출 의원이 조국 수사를 그게 박대출 의원이 한 거예요? 의원이 얘기한 건데 문제는 이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니 우리는 교육부 장관, 정부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 썼어요. 전문가의 새로운 정의를 발명하셨다. 수사를 하면 전문가가 되는구나. 네네네. 그런 사람도 많죠. 뭐 문화부 기자 출신인데 문체부 장관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기자들은 엄청나게 막 자기 여러 분야에 막 심층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전문가고 교육부 장관도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시대라면 지금 검사들도 막 이거 수사했으면 다 전문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너무 격화시키고 자기네 자신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지금 몫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하나씩 찝어볼게요. 일단 윤석열이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공교육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이 교육과정 그거를 뭐 알고 얘기는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만약 시험 문제를 내면 그걸 풀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행되고 공교육 있지 안에서 않았어요. 공교육 안에서 문제를 다 내는 그래서 킬러 아니에요? 문항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법안을 재작년에 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 중에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는 게 있고 이 공교육 정상화법은 그 법에 보면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내는 문제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거를 내면 안 된다.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걸 내면 안 된다. 이런 게 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거를 내면 안 된다. 이게 법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수능
수능 문제를 교육과정 바깥에서 내면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수능도 똑같이 교육과정에서 넘어선 문제를 내지 말라는 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 교육부에서 법안 심사할 때 교육부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의견 토론 심의하는 과정에 토론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래요. 근데 네. 그때 교육부 차관 교육부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다 교육과정에서 냅니다. 우리 네. 킬러 문항이라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을 반대했어요. 필요가 없다. 그 법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대통령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다음날 교육부 장관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킬러 문항 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교육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180도 그러네요. 다르게 얘기하고 그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장도 다 잘리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동안 이제 수능 문제에서 대학 수준에서 배워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이 실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내는 이유는 뭐냐면 상위권에 가는 애들을 선발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모든 애들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푸는 문제만 내면은 그 선발하기가 곤란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는데 그 곤란하니까 적어도 대학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을 하나씩이나 두 개씩 뒀던 거죠. 그게 전 과목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킬러 주로 이제 수학에 많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나 뭐 과학에서는 가끔씩 있죠. 근데 국어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어는 작년인가 그 막 물리인가 그 문제 지문 되게 복잡한 어려운 질문을 내가지고 그게 막 소송도 붙고 막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이제 수학이죠. 수학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왜 그때 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반대하려고. 그랬으면 윤석열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이런 거로 연결이 돼서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게 나중에 막 여러 번 해명하다가 마지막에 이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걱정하신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 사교육 대책이다. 이렇게 해명이 마지막엔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교육 대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사교육의 일부는 줄어드는 건 맞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안 배우고 대학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문제는 바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실 사교육 문제는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은 쉬워도 어려워도 1등부터 어떻게 보면 45만 명 정도 보는데 이게 다 줄을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쉬워도 상위권에 가야 되고 어려워도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위권의 일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입시 경쟁이 생기는 거고 그걸 위해서 그 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보다 한 문제 더 잘 맞추는 거가 문제인 것이지 어떤 수준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목표가 아닌 게 지금 수능 상대평가를 하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서열을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서영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막 노래로 나오듯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건 사교육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거라도 없애는 건 맞지만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교육부 말단 직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정도 급에서 사교육을 진짜 걱정해서 얘기한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량감 있는 얘기를 해야지 꼭 집어서 수능의 문제 출제에 대해서 막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의 말의 무게와 자리를 한없이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방식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더 큰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교육 수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400점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00점이 됐다가 지금 또 400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게 절대평가도 네. 도입되고 네. 과목도 많이 줄었던 네,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택 그러니까 과목도 막 없어지고 통합도 네. 이제 또 이 문이과도 또 네. 통합하는 교육 해라. 아, 융합형 그것도- 인간을 융합형.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과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막 그랬었다가 네, 네. 이제는 그 교차 지원.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막 이 입시 제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막 풍지풍파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 풍지풍파. 그러니까 이게 교육 제도가 이제 바뀔 때마다 뭐 바뀌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완벽하게 지금 완성된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교육 과정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되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진중하게 멀리 보고 정책을 내지 않으면 지금 다 단기적인 대안들만 마련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정책은 이렇게 당장 뭐 다음 달에 혹은 올해 적용하는 걸로 정책을 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부작용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훨씬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정권은 아무래도 계속 국민의 표를 보고 단기간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성과를 빨리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작동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걸로부터 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중요한 굵직굵직한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기관을 만든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시 같은 경우도 반드시 4년 전에 사전 지침과 이 방향이나 이런 걸 반드시 줘라. 이런 걸 법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죠.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독립적으로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만든 거긴 한데. 이번에 처음 이제 출범해서 작년에 이제 그 구성이 완료가 되고 작년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경악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에 앞장섰던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됐어요.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직을 만든 기구를 만든 취지를 지금 달성하기 참 어려워진 상황이 누가 된 임명하는 거죠. 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건가? 임명하는 거죠.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교사의 정치 자유권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교육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윤석열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이 윤석열이 이제 수능 공정성 확보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공교육 정상화. 말만 들으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 발언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 전망하신다면. 근데 저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초적인 문제야. 공교육 정상화를 얘기할 때 사교육을 없애야 되나? 없애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요즘 지금 강사들, 일타 강사들 막 수사할 것처럼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 막 명품 시계 차고 다닌다 막 이런 거 막 보도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보면 정권 초기에 사교육 문제 너무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다 사교육 척결
정책을 다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표가 좀 지지도가 나와요? 높아지니까. 아, 진짜로? 네, 근데 성공을 다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사교육비는 훨씬 더 점점 줄어들지 않고 애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사교육 비용은 안 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고 있잖아요. 더 네.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학원 중 몇 개 학원이나 그다음에 그뭐 유명한 강사들 막 세무조사하고 막 이렇게 수사 있잖아요. 네. 검사스러운 네.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미리 깔은 게 이제 이권 카르텔 막 이런 이 단어를 쓰면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 이권 카르텔 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교육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배가 아파 죽겠는데 팔다리를 어떻게 비튼다고 해서 이 복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래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 무슨 뭘 염두에 머릿속에 그리고 얘기했는지 나는 예상하기는 참 어렵고 생각이 어렵고 그나마 이제 상식적에서 해석 가능한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이제 사교육과의 전쟁 뭐 이런 걸 이제 검사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전두환 때 80년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과외 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그거 왜 나온 거예요? 저 궁금해요. 그것도 그냥 학교 나온 교육 거예요? 정상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지지를 올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썰 좀 알려주세요. 썰 좀, 이거 아무도 못 들으셨을 텐데. 아니 그때 이게 소문은 뭐냐면 전두환의 애들이 이제 대학 준비가 다 끝났다. 네. 이제 과외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죠. 그런데 그게 뭐 어쨌든 과외 금지하고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하고 했다. 예를 들어 네 자식을 과외시키다가 걸리면 너는 직장에서 자를 거야. 그리고 선생님, 교사나 뭐 이런 공직자나 과외를 하는 사람은 또 다 법적 처벌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조치를 했죠. 그런데 위축은 됐지만 몰래바이트라는 걸 이제 다 음성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몰래 하는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뭐 그때 어쨌든 과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지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금지가 된 거예요? 바로 그냥 7월 비슷한데? 역시 전두환 금지. 존경하신다는데 비슷하네요, 방식이. 네, 그때 발표 내 기억에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네. 과외를 좀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했죠. 처음에 당연히 대학교 입학하니까 막 과외해달라고 막 들어오죠. 그렇죠. 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게 합법이었는데 갑자기 여름에 그걸 금지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과외를 못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뭐 학비도 없고 막 이런 애들도 진짜 많았고 이걸 업으로 또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어차피 몰래바이트. 않았구나. 왜냐면 가해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그냥 시도하고 그냥 금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단기 대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언제 복구됐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80년대 한 후반쯤에 다시 합법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전두환이 한 건가요, 그것도? 합법화 아마 다시? 내 기억엔 전두환이 쫓겨나고 나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연도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87년이나 8년쯤 합법화되지 않았나. 근데 윤석열이 그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전두환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때 과외 금지한 거 너무 잘했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데 윤석열이 그거를 진짜 높게 평가한 거 아닐까요? 야, 나도 저렇게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지 깔끔하게. 글쎄, 나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셨을까? 이것도 깊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되게 얕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진짜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사교육을 그냥 금지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건 이거는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원도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개인 가해가 더 주류였던 전두환이 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교육의 업체가 하나의 업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전두환이 하던 식으로 한다?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진짜 그런 효과를 자기가 얻고 싶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는 뭔가의 다른 방식을 연구를 하든가 했어야지. 연구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렇겠죠. 네. 아니 제가 뉴스 보도 중에 메가 스터디를 뭐 세무조사 하려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인가 무슨 보도를 봤는데 시대인재라는 되게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메가 스터디를 추격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에 이 입시 학원계를 거의 평정한 새롭게 뜨는 그런 입시 전문 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대인재역이에요? 시대인재라고. 이게 연매출 뭐 3천억 원 뭐 이렇게 써 있던데. 그렇다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여기 대표 결혼식에 윤석열이 화환을 보냈어요. 윤석열만 보낸 게 아니고 그 사진 저도 봤는데 김기현 당대표도 보내고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앤다더니 총장도 보내고 이거는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화환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밑에 보좌관들이 막 뿌리기도 하잖아요. 화환이라는 거를 그냥 적당히 관계 있으면. 그러면 관계가 있다는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랑? 아니 근데 이제 비건 카르텔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기사에 보면 그 시대인재 대표와 결혼한 신부가 부인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대통령실 출입 기자 관리 차원에서 보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막 그런데 막 대통령 막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 보낸 거는 그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니까 보낸다고 하지만 당 대표는 왜 보내? 김기현 당 대표는 그 기자 대통령실에 살지도 않잖아.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가서 그 기자랑 만났나 보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윤석열이 거짓말을 있다는 건 확인은 된 거예요. 사교육 척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됐나 보죠. 그리고 이런 설도 있어요. 윤석열이 수능 공부가 정말 힘들었던 건 아닐까.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입 입시를 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이 대입 입시 준비하면서 고생이 많으니까 좀 문제 좀 쉽게 내면 안 돼? 이런 단순한 생각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천공이 또 발언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2018년에. 천공이 옛날에 했다는. 2018년에 한 발언이에요. 수능을 없애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 2018년이면 천공 수업 많이 들을 때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열심히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윤석열이 무슨 생뚱맞은 발언만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천공 영상을 다 찾아본단 말이죠. 그럼 천공의 지시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토대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합리적인 어떤 이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그다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갑툭튀로 뭐든지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한 이게 신뢰나 최소한의 신뢰는커녕 이해를 하는 것도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발언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소통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얼마나 중요한 태제였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줄 이어서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윤석열 자체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도 그 밑에 있던 전문가들이 수준 자체가 윤석열 수준이랑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주호 같은 사람도 사실은 뭐
이명박 때부터 교육부 장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육 정책을 모를 사람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겠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실드 쳐야 되는 그 밑에 관료들의 상태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의 중요한 실국장들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돼서 작업을 열심히 했던 그 당시에 네. 실무를 책임졌거나 맡았던 사람들이 지금 되게 승진해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교육부 장관 이 교육 상임위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 장관 부장관 중에 검사도 있잖아요. 네. 교육부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의 검사가 있어요? 네. 그 네. 사람 또 이주호 장관은 수사에 옛날에도 있었나요? 장관할 때 김웅 있잖아요. 그거 네. 김웅 네. 그 고발 사주에 네. 문제됐던 지금 국회의원이 검사일 때 김웅 검사를 자기 보좌관으로 교육부에 데려와서 그랬어요? 썼어요. 그래서 이 이주호 장관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얼마나 이게 딱 합이 맞아요. 네, 그러네요. 검찰 출신의 검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는 훨씬 더 부담 없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실드를 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정성어리게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 이주호 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지도 않나 저런 말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전문가들의 수준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서 교육 정책이 나오니까 근데 이 교육 정책이 거의 600만 이제 아이들 유초중고 아이들하고 한 300만 정도 좀 못 되는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아이들의 하루하루의 어떤 삶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건데 너무 얼마나 이게 사실 중요한 일인데 그런 데서 정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지금 이제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과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어떤 얘기를 일단 너무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책임을 이런 교육부와 이런 정부를 충분히 제어를 못한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약간 예상 못했던 반응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나 교육부가 그렇게 쉽고 가볍게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약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육 상임위 이 현안 질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좀 정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수능은 쉬운 수능대로 물수능대로 불수능대로 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지금 그런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근데 걱정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금 이따 출제 과정에 바로 돌입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를 한 이틀에 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고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혹시 오류가 없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평가원장이 날아가서 비어 있고 출제위원을 모집을 해야 선발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제위원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원래도 실무적으로. 출제위원 진짜 안 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너무 왜냐면 매번 나중에 논란이 이제 책임 나니까. 논란이 추궁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출제위원을 과연 다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진짜 실무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학생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을 텐데. 그래도 일단 원래 하던 대로만 해라 뭐 이런 얘기로 응원을 많이 하는데 참 그 응원을 못 하겠네. 네, 그래도 좀 잘 수습해 주십시오. 최대한. 네. 얼굴이 너무 어두우셔. 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
윤석열과 국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애를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강민정 의원님과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질문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은 제가 주로 또 질문을 드리는 방송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